10주차 토속치유법과 다문화 상담의 세계관과 사회정의 상담 1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주교제 다문화 상담의 이론과 실제 9장의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본차시 수업 목표는 비서구 토속치유법의 귀신 들림에 대한 미국 심리학회의 입장, 샤먼의 치유 기법과 현대적 상담 이론, 토속적 치료의 원리와 서양 치료의 원리, 토속적 치료의 총체적 조망과 상호 연결성을 이해하고 다문화 가족의 상담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강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평가 계획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평가 비율은 과제물 평가 80%, 출결 20%, 그래서 100%로 하였습니다. 과제물은 과제 1과 2가 있는데 과제 1은 사례 개념화, 과제 2는 사례 보고서 작성입니다. 그리고 수업 종료와 출결 평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수업은 6월 30일까지 모두 마쳐 주십시오. 그리고 6월 30일 학습 현황 결과를 기준으로 출결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1 사례 개념화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례 개념화 평가 기준은 내담자의 인적 사항과 호소 문제가 제시되었는가, 촉발 요인과 유지 강화 요인이 제시되었는가, 내담자의 강점과 환경적 요인이 제시되었는가, 다문화 상담적 관점에서 사례를 개념화하였는가, 사례 개념화의 적절한 상담 목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가, 그리고 상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상담 전략을 수립했는가, 그리고 과제물 분량은 A4 3매 내외로 하겠습니다. 제출 방법은 우리 대학교 E클래스 수업활동의 과제 관리 창에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과제 2 작성 요령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제 2 사례 보고서 평가 기준은 사례 개념화를 바탕으로 상담 목표가 구체적으로 진술되었는가, 상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상담 전략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5회기 내외의 상담을 실시하고 회기별 상담 내용이 요약되었는가, 상담 과정의 전체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었는가, 내담자가 자신의 강점을 찾아서 자신의 이야기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상담자가 지지하였는가, 그리고 과제물 분량은 A4 용지 10매 내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 방법은 사례 개념화 제출과 같이 우리 대학교 E클래스 수업활동의 과제관리창에 탑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마감은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 들림에 대한 미국 심리학회의 입장은 어떨까? 많은 현대인들은 귀신론에 대해 부정적인 편입니다. 현대 사회에 귀신이 어디서 아직도 귀신이 있다고 믿어? 라면서 막상
자신이나 가족 중에 누군가가 불치병에 걸리면 샤먼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많은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점집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한두 번쯤은 점집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부적을 몸에 지니고 있지는 않는지요. 평소에는 귀신이 없다고 하면서도 막상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혹시 조상묘를 잘못 써서 그런 것 아니냐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재 277쪽 뱅시용의 사례가 이와 유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뱅시용 같은 분이 찾아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대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화 제한 증후군, 즉 문화 제한 증후군은 특정 문화적 집단 또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질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뱅시용과 같은 라오스 난민들 중 많은 사람들의 돌연사를 연구했지만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러한 죽음이 생물학적인 원인으로 보이지 않으며 심리학적인 요인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을 뿐입니다. 영혼과 신들림에 대한 믿음은 많은 문화권,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돌연사 현상이 일종의 문화 제한적 실제임은 서구 과학에 의해서도 점점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DSM-4에서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질환을 드러내는 주된 방식, 예를 들면 신들림, 신경과민, 숙명론 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운등과 지각된 원인 또는 설명 모형들에서 전문적인 치료법과 토속적 대처법에 대한 선호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을 요약하면 정신건강 전문가가 내담자의 문화적 배경뿐만 아니라 특정 문화 제한 증후군에 대해서도 이해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가장 큰 위험은 과잉병리화, 즉 병리 정도에 대해 과대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뱅시옹과 같은 내담자를 진단한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내담자를 망상과 환각에 시달리는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잘못 진단해서 강력한 정신질환 약이나 심지어 입원 처방을 내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난민들의 정서 상태의 심각성 또는 복잡성을 과소평가하는 것 역시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주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구 과학은 어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초자연적 설명을 활용하는데 아직도 회의적이며 귀신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과학적으로 건전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다문화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상대주의에 대한 지식과 함께 다른 문화권 내담자의 신념 체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상담자가 다른 사람의 세계관을 존중한다고 해서 그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샤먼의 치유 기법과 현대적 상담 이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뱅시옹을 치료한 샤먼 토르 여사의 행동 중에는
서양의 심리치료와 유사한 면이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샤먼의 치유 기법과 현대적 상담 이론의 공통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치료자에 대한 신뢰는 치료의 효과성에 결정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토르 여사는 샤먼으로서의 모든 문화적 자격을 갖추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풍부하여 전문가로서의 명성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둘째, 토르 여사는 전문가로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동정심을 보여주었고 섣부른 진단이나 판단을 피했으며 내담자 뱅시용의 이야기를 경청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서양 치료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녀 자신을 주된 치료 도구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문성과 능력을 감춰진 귀신의 세계, 즉 서구적 용어로는 무의식에 접촉하는 데 활용하였고, 뱅시용으로 하여금 귀신, 즉 뱅시용의 무의식 세계의 신비한 힘에 대해 이해, 즉 의식화하도록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융의 정신분석 치료에서는 무의식을 의식화함으로써 치료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뱅은 지역 정신건강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의 죽음, 즉 부모, 동료, 병사들, 그리고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치료를 계속해서 받고 있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뱅시용의 사례는 서구와 비서구 치료법이 서로 결합되어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토르 여사의 샤먼적 주술적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토속적 치료와 현대적 치료가 연합하여 뱅시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토속적 치료 원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모든 사회와 문화권에서는 이상 행동에 대한 그들 나름대로의 고유한 방식이 있으며 그러한 문제와 고통을 치료하는 것 또한 고유한 방식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담과 심리치료가 가장 보편적인 치료이겠지만 다른 문화권에서는 토속적 치료 접근이 계속해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의 조력 체계와 다른 소수 문화권의 토속적 치료법 사이에 유사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토속적 방법이 존재의 영적인 수준에 의존하는 반면 서양식 상담은 감각적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 치료법은 전문성에 대한 문화적 배타성에 갇혀 다른 문화권의 지혜를 인정하고 배우는 데 소극적입니다. 그러나 문화적 민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양 과학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각 문화의 고유한 방법을 인정하고 토속적 치료 방법에 담겨있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하와이 토속 치료법의 원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문제는 사람과 영혼 사이의 관계에 존재한다. 둘째, 가족과 자연 안에서 조화와 균형이 바람직하다. 셋째, 치료는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니라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영성, 기도, 그리고 의식은 치료의 중요한 요소다. 다섯째, 치료 과정은 가족들의 존경을 받는 연장자에 의해 진행되어야 한다. 여섯째,
치료 방법은 문화적으로 고유한 것이라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 속에는 개인보다는 집단과 사회 내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실제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서양의 치료 원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토속적 심리학을 연구하는 사람은 하나의 특정 관점이 다른 것에 비해 우월하다고 하는 선험적 가정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양의 상담과 심리치료는 자신들의 방법이 토속적 치료에 비해 선진적이며 과학적으로 우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양의 치료는 다음과 같은 전제를 기초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서양의 치료 실제는 치료자와 내담자 또는 관찰자와 피관찰자로 별개의 단위로 분리되어 구성되어야 하며, 내담자의 문제는 오감을 통해 관찰되고 측정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야 하고, 시간과 공간은 고정되어 있는 절대적이고 실제적인 구성 개념이며, 과학은 보편적 원리에 의해 작동하며 문화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원리 위에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토속적 치료 원리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토속적 치료의 총체적 조망과 상호 연결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분리와 개인주의의 개념은 유럽계 미국인 세계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의 기반 위에서 근대 심리학은 인간의 생활을 분석적이며 환원주의적 접근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서 객관성, 자율성, 그리고 독립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서양의 과학적 치료는 집단으로부터 개인의 분리, 영성으로부터 과학의 분리, 그리고 우주로부터 인간의 분리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비서양 토속 치료법은 삶의 질에 관한 총체적 조망을 취하는데, 이러한 조망 안에서 그들은 신체적 기능과 정신적 기능 사이의 구분을 거의 하지 않으며 정신, 마음, 그리고 물질의 통합을 강하게 믿습니다. 서양을 제외한 많은 다른 문화권 사람들에게 심리사회적 조작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문화권에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문제로 여겨지는데, 그것은 이러한 행동 방식이 집단 내의 부조화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서구권에서는 병과 문제를 일으키는 행동은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불균형이나 개인이 속한 사회와의 부조화, 그리고 내외적 힘들이 조화롭게 공존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조화와 균형을 치료의 목표로 간주합니다. 그 예로 중국 의학에서는 몸에서 음과 양의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섭취하는 음식 종류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강렬한 정서 상태가 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아프리카 중심주의적 관점 역시 인간을 총체적 구조물의 일부로 여깁니다. 따라서 인간은 상호 연결되어 있으므로 개별적이 아닌 집단적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본 고유의 치료법인 나이칸과 모리타의 치료법 또한 내담자를 개인주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다른 사람이나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상호 의존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1강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